미국의 66%가 우리보다 가난하죠. 미국. 6천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합니다. 우리. 와. 나라는 선진국인데 국민은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는데 204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일자리가 붕괴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돈의 비밀 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사장님과 거의 한 2시간 넘게 이제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이유, 그리고 부사장님과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거나 만드는 걸 돕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지 경제적 자유인 건가요, 도대체?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네. 경제적 자유가 뭐냐? 이거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먹고 살아야죠. 굶으면 안 되죠. 그쵸. 먹고 살 수 있으면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쓸 돈이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경제적 자유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해서 정말 3끼 먹을 돈도 못 벌어요. 정말 한 끼는 라면으로 해결해야 되고 한 끼는 정말 반찬도 없이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지금 저 책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요. 서울에서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거의. 서울에서요? 네. 솔직히 좀 끔찍합니다. 서울에서라면. 끔찍하죠. 네.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3억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다? 어림도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런데 이런 곳에 투자하면 15%는 나오잖아요. ETF. 네. 우리가 세전으로 그냥 연평균 수익으로 4,500만 원이 나와요. 세금 떼고도 뭐 3천 한 몇백만 원 되겠네요. 야, 괜찮은 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나오네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사시라고 지금 이렇게 쉰 소리 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원론적인 걸로 다시 조금 들어가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버는 3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내 시간을 팔아서, 하나는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그 다음에 3번째는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2개를 능동적 소득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벌리는 게 첫 번째, 2번째 방법의 돈이에요. 그렇죠.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네, 능동적으로 움직여야만 내가 뭐 월급을 받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하는 거고, 3번째 방법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본이 움직이고 그 자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애플에 투자하면 애플 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2번째 방법을 우리가 능동적 소득, 2번째 방법을 수동적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수동적 소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쓸 수 있게 된 사람들을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의가 잡히셨죠?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일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경제적 자유라고 보기 좀 힘들 수 있겠네요. 내가 일을 선택으로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돈을 그걸 해야만 먹고 사는 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투자된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만데?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1년에 3천만 원이면 아주 만족스러워. 그러면 그 3천만 원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표 소득이라고 합니다. goal income. 목표 소득이라고 합니다. 나는 목표로 하는 소득이 이만큼이야. 나 이만큼만 있으면 행복해. 라는 그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아까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일해서 버는 돈도 있지만 내가 주식 투자해서 버는 돈도 있고 또 건물에서 임대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누구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불안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동적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동적 소득이 0이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수동적 소득을 내가 원하는 목표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득이 3천만 원인데 연간 내가 수동적 소득이 1,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50%의 경제적 자유가 달성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목표 소득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오류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죠? 세금이에요. 세금. 아까 주식 팔 때 내는 세금이 있었잖아요. 그 세금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 빼고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목표 소득을 만드는 목표 수익이라고 합니다. 세전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금액에, 이 수익에서 세금 얼마 떼고 내 목표 소득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목표 소득을 세금이 22%예요. 아까 양도소득세 20%,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방세 2%에서 22%니까 1에서 0.22를 22%를 빼면은 0.78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표 소득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나누기 0.78을 하면 내가 15% 이자로 매년 얼마만 나오면 된다라는 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4,500만 원이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실질적으로는 5,769만 원을 벌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이면 아까 행복해 하는 사람은 네. 3,846만 원을 벌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15% 수익으로 3,846만 원을 벌어야 세금 내고 3천만 원을 쓸 수 있어요. 3,864만 원을 벌면 세금 내고 나한테 3천 정도 들어온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3,846만 원을 벌려면 원금은 얼마가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요. 그거만 계산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표 원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목표 원금은 목표 수익, 목표 소득 3천만 원을 위한 목표 수익 3,846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목표 수익 3,846만 원을 1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0.15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인가요? 얼마가 나지? 계산기 해드릴까요? 2억 5,641만 원입니다. 2억 5천. 641만 원인데, 네. 2억 5,641만 원이면 아까 우리 3억을 가지고 서울에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방법입니다.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2억 5천 뭐 몇백 하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한다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 정도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평균 아파트 정도를 한 채 자기 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금융자산, 예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을 한 자기가 3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 3억을 ETF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투자를 하면 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대충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세금 빼고도. 3천만 원 더 나오죠. 그러니까 서울 사는 걸 기준으로 자기가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적 자유는 그분에게 13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아파트 10억짜리 있고 3억 예금 있고 그러면 네. 생각보다 살기 쉽지 않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 평균이라고는 하지만 평균은 네. 오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요. 그렇죠. 네. 전 세계에도 부가 그런 식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숫자를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네, 뭐 전 세계의 0.9%의 사람들이 거의 44%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좀 그 전체 평균은 좀 낮춰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위값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연관되는 게 이제 미국에서 투자와 은퇴 컨설팅이 제공하는 고뱅킹 레이츠 2019년 기준으로 은퇴자들 분석한 결과가 가진 돈이 없다가 33%, 네. 만 달러 미만이 23%, 뭐 5만 달러 미만이 10%, 10만 달러 미만이 8%, 20만 달러 미만 8%, 30만 달러 미만 5%, 30만 달러 이상이 13%로 은퇴 시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의 사람이 5만 달러 미만의 자산만 보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500~6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66%가 우리보다 가난하죠. 미국이. 6천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합니다. 거기. 와. 나라는 선진국인데 국민은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재밌는 일도 아니고. 네.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인구의 66%에게는 좀 캄캄한 미래 40년이 기다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우리 영상을 만든 이유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미래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런 책을 내신 거고 이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다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부모님들이 희생했다는 것과 동생들이 희생했다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쓸돈 못 쓰고 나를 대학에 보냈고 동생들은 오빠 형이 대학에 가는 바람에 걔네들은 원하는 걸 못했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불리는지 몰라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아주 어렵게 살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방법으로 또 청년들이 투자를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앞으로 아까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10년 후에는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놀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대부분은 일자리가 없어서 놀 거예요. 2040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일자리가 붕괴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쵸.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투자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아까 20세 청년이 60세가 되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공통으로 일자리가 다 붕괴하는 데까지는 20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부사장님 영상 찍으면서 너무 좋은 게 한 2가지 정도 생각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정말 우리가 시작점은 바로 투자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 시간을 어쨌든 팔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팔아서 어쨌든 그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시간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간을 팔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금액도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시간을 판다고 해도 그 시간의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정하니까. 네. 내 시간을 사주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ETF인데, 그 ETF가 만약에 이제 연 15%? 그게 만약에 된다라는 가정하에, 사실 무조건은 아닌 거니까요. 어쨌든 앞으로는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된다라는 가정에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데, 자기가 그거를 지금 달성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체크해 본 사람이 저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내가 원하는 삶도 그려보고, 그렇죠. 내가 얼마가 있을지도 판단해 보고, 그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될지도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 1년 소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보고, 그럼 그걸 위해서 자기 순자산이 얼마가 있어야지 ETF로 15% 곱해서 그 돈이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경제적 달성도가 비율이 과연 지금 몇 %에 가까워졌는지, 그 끝이 100%라면 나는 지금 30이라면 그 다음에 50, 70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지. 사실 그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돈에 관한, 금융에 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참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끝이 뭔지를 모르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 책 읽어보신 분들을 그 계산해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는 또 다른 방법들도 제가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투자하실 때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지만 자료들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2가지 그 참고하실 만한 곳 제가 추천드릴게요. 어딘가요? 하나는 investing.com입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 정말 많고 전문가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investing.com을 찾아서 그거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보시면 뉴스, 선물, 현물, 원자재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미국 시장도 예측해 볼 수 있고, 미국 시장 선물 보면 오늘 저녁에 또 퐁당 빠지겠네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찾아서 투자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지, 또 중국이든 세계 여러 나라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지 오래됐지만, 전문적인 분석 자료가 없어요. 그냥 그렇고 그런 자료들인데, What Money가 있어요. What Money co.kr입니다. WHAT 그 다음에 뒤에는 money, money.co.kr에 가시면 이거 저를 비롯한,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글은 안 쓰고 진짜 전문가들이 거기에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거기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아주 유명한 분들, 제야의 고수들이 거기에 이제 ETF, 또 오늘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 특징주들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돈도 안 받습니다. 공짜니까 2개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꼭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좀 경제적 자유가 좀 추상적인 단어가 조금 구체적인 단어로, 명사로, 좀 수치로 보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일확천금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요. 부자는 되어가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아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 투자된 돈이 기울기를 키우면서 급격하게 키우기 시작할 때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커브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써도 돈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사이클에 투자하시고 거기다 넣어놓으시면 뭐 여러분들 미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0인데 65세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남은 삶을 더 정밀하게 설계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체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네. 내가 전 재산의 거의 70%를 뭐 주거에다가 다 쏟아받고 나는 먹고 사는 오늘 내일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을 정리를 해서 좀 더 수익이 나는 곳으로 빨리 이동시켜서 남은 삶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다시 잘 설계하시기 바라고, 젊은 분들은 수익 높은 곳을 쫓지 마시고 더욱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셔가지고 시간에 투자해서 시간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위험을 줄이고 시간이 많이 흐를 수 있다고 하면 워렌 버핏처럼 여러분들이 부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경제적 자유의 사이클에 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난 왼손님은 조병학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